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이 시간을 보는 것은 너무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주기 위한 겁니다. 자, 2차 표준물질 아까 말했죠, 그죠? 이거 피오광선 맞죠? 이것은 여기에 물 분자가 5개가 되어 있어요. 실제 화학식이 이렇습니다. 화학식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 끝에 여기 티오광선이 있고 여기 보면 물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대충대충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물 분자가 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건조를 너무하면 또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물들은 무게를 정확하게 잰다고 해도 진짜 물 분자가 5개 있는 티오광선 나트륨이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2차 표준물질로 잰다. 그래서 항상 실험을 보면 이걸 가지고 하는 실험을 보면 항상 이것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있죠. 용액이 불완전하다. 수시로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할 때는 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예 이것을 0.025 노르마를 많이 쓰게 될 텐데 이것을 그냥 사서 구매해서 씁니다. 그냥 딱 0.025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시 이런 과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 지시약의 선적. 지시약의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실험을 합니다. 물을 뜨고 무기를 재고 부피를 재고 그 다음 시약을 1차 표준물질, 2차 표준물질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시약을 만들어서 실험을 막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용존산소라든지 COD 측정할 때는 적정을 하게 돼요. 적정하면 색깔이 막 변하는데 색깔이 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색깔이 무색 아니면 파란색에서 빨간색 색깔이 확 변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좋은 말씀이구나 반응이 끝났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색깔이 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지시약입니다. 이 지시약이 없으면 우리 눈에는 색깔이 계속 무색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반응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래서 반응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즉 화학적으로 반응이 종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시약. 이게 바로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은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염분도 측정할 때 보면 지시약을 쓰게 되는데 이 지시약은 종말점이 다다르면 색깔이 하얀색에서 갑자기 빨간색으로 확 변합니다. 뭐냐? 빨간색이 됐단 말은 반응이 끝났구나. 종말점이 왔구나. 그때까지 부피를 재면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게 무슨 말인지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실험을 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자, 산염기의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제 수업 시간에 다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지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교재의 17장, 18장에 나오는 지시약입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지시약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색깔이 있죠. 산성일 때의 색깔, 염기성일 때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 때 변색 범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실험의 목적에 맞추어서 나는 이때 변한다 하면 이때에 알맞은 시약. 아니면은 내가 실험할 때는 이 조건이라면 그 조건에 맞는 지시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염기 지시약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실험실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 쓰지가 아닙니다. 연구 목적에 맞추어서 그 지시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변합니다. 색깔이 메틸 오렌지 이거 알칼리 붙어있어 중성을 지나서 산성 5까지는 거의 색깔이 오렌지예요. 하다가 한 3, 4 정도 되면 갑자기 붉은색. 페르부탈렌 산성에서는 완전 무색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보라색이 되다가 붉은색. 바라보니 옵니다. 이 색깔의 변화를 갖다가 여러분 알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공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공계를 한다, 이과를 간다 그러면은 너희는 적어도 색약, 생명 이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색약인 경우에는 실험할 때 색깔이 확 변하는데 색약인 경우에는 색깔을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색약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빨간색에 보면 페네프탈렌에 대한 거, 그 밑에는 메틸오렌지에 대한 거.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뭐 알칼리도이기 때문에 18장에 다 나옵니다. 18장 혹은 17장 산도 알칼리도 할 때 그때는 산염기 반응이어서 여기 이 앞에 있는 표에 있는 지시학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름 표시만 해놓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지금 벌써 우리가 진도 나간 게 보시면은 507이네요. 벌써 한 13페이지, 14페이지 나갔는데 보통 아마 한 주에 한 30페이지 가까이 나옵니다. 진도를. 그래서 아무리 이게 앞에 지금까지 아마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식이 거의 없이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이 어렵지 않지만 워낙 양이 많고 또 사실 외울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뭐 이게 중요한가 저게 중요한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출 문제를 다 드립니다. 대드림이 공부할 때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 그게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비하시면 공부할 때 약간 불필요한 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 되고 시험 공부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공부해도 충분히 A나 A 플러스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침전법. 아까도 금 이야기했죠. 금. 침전법도 있습니다. 이게 염화물을 측정한다. 바닷물을 떠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닷물이 얼마나 짜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염문도가 얼마냐? 염문을 측정한 방법은 여기 아까 말한 염화물을 측정하는데 이때 지산, 은을 넣습니다. 이 은이 반응을 해가지고 색깔을 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은이 물 속에 있는 염화물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먼저 침전해버려요. 솔리드. 이건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쉽게 말해서 물에 녹지 않는 침전입니다. 불용수입니다. S로 표현합니다. 여기 S로 되어 있죠. 그죠? 불용수입니다. 불용수. 그러면 물에다가 지산을 조금씩 넣어주면 점점 침전하다가 끝내는 물 속에 있는 모든 염화이온이 진짜 뭐 거의 99.9%, 99.99%가 제거되어지게 됩니다. 제거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되면 더 추가로 넣어지는 은은 염화물 이온과 염화이온을 결합한 게 아니고 지시약으로 넣어준 크로메이트랑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위의 것은 염화은은 흰색인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물속에서 염화이온이 제거되어지고 물속에 넣어준 지시약 크로메이트랑 반응을 하면은 이것은 붉은색입니다. 그 말은 뭐냐? 물속에 있는 모든 염화이온이 다 제거되어졌네. 빨간색이네. 그래서 지시약과 반응했네. 뭐냐? 그때까지 들어간 은의 양과 농도로부터 당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응하는 것은 뭐냐? 그때까지 넣어준 은의 당량은 그때까지 물속에 있는 염화이온의 당량과 같다. 그렇게 해서 염화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말은 어렵기 때문에 그까지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시약을 넣어주면은 이 지시약 크로메이트 이게 지시약입니다. 이게 지시약입니다. 종말쯤에 가면은 넣어준 것이 지시약과 반응을 해서 색을 확 바꾸게 해준다.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이주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과 침전 반응이 다 되고 나면은 크롬산 은 지시약과 은이 결합을 해서 색깔이 바뀌게 된다. 산화반응법, 이것도 용존산소나 COD 측정할 때 쓰는 겁니다. 이때 지시약은 녹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봤죠, 녹말.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산화환화 반응하면 여기 보면 계속 이게 나옵니다. 이게 아이오다인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아이오다인이 물속에 더 남아있는
아이오다이드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할 때는 실제 물속에는 트리아이오다이드라고 하는 이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 형태. 보이지? 이 형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다가 지시약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시약을 넣으면 원래는 이게 여기다 화학식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형태인데 빙글빙글 들어간 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게 바로 트리아이오다이드입니다. 이 안에다가 이 트리아이오다이드가 들어가면은 즉 이것과 지시약인 양보이지 이것과 여기에 녹말이라고 하는 지시약이 들어가면은 색깔이 붉은색이 되게 됩니다. 붉은색. 그러다가 이제 아까 환원제로 사이오황산 나트륨을 조금씩 넣어주다 보면 이게 점점 없어져서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이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기 때문에 다시 분로해서 무쇠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랑 한번 계속 좀 아마 수지를 하다 보면 실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면 이야기 있는데 실험을 하면은 이렇게 짙은 푸른색, 짙은 푸른색 정도 아니고 우리 눈에는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너무 진해가지고 푸른색이 아니고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 한두 방울 들어가는 순간 무쇠로 확 변해버립니다. 그럼 뭐냐? 그때까지 들어간 티오황산 나트륨의 당량은 만들어진 트리아이오다인의 당량과 같고 이 당량은 만들어진 I2의 당량과 같고 이 당량은 넣어준 과망간산 칼륨의 당량과 같다. 이 당량은 뭐와 같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설명이 당량 대 당량으로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가지고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화학식을 이야기해야 되고 더 많은 또 화학 반응, 하는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세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뭔가가 지시약과 어떤 시약이 결합을 하면은 색깔이 변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녹말인데 녹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무색인데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면 색깔이 푸른색으로 된다. 그러다 이게 없어지면 다시 무색입니다. 그런 겁니다.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색깔이 예를 들어서 무색 혹은 빨간색인데 뭔가 결합하면 파란색 혹은 무색 색깔이 확 변해요. 조건에 따라서. 헤로인도 여러분들이 아마 철분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쓰셨지만 예전에는 수질기사 실기시험에 인산, 그다음 총인, 총질소, 철 이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분수 할 때 쓰는 게 페로인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 확 변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절대 즐기지는 않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보면 수식이 나옵니다. 저는 수식 줄도 안 떴죠, 그죠? 안 쓸 겁니다. 수식 안 쓰고 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비색법은 여러분들 색깔을 비교한다. 아마 람베르트의 법칙, 그 다음에 베어의 법칙. 사실 이 두 개를 합쳐서 람베르트 베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기억날 겁니다. 흑광도는 EBC, 몰 흑광계수, 그 다음에 셀의 두께, 시료의 두께, 그 다음 농도. 흑광도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농도에 비례하고 어떤 시료의 두께에 비례하고 몰 흑광계수에 비례한다. 했죠, 그죠? 는 투광도의 로그 값 시험을 것이다. 만 했던 겁니다. 그죠? 이걸 바로 기기분수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비색이라는 말을 지금은 아예 안 씁니다. 지금은 안 쓰는데 비색관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572를 보십시오. 572. 572를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표준용액을 써서 색깔을 이렇게 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료를 들고 와서
이 시료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비교했어요. 눈으로. 옛날에는. 이제는 이런 많습니다. 이제는 다 기기를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기 분석이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끝내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연습 문제를 풀 겁니다. 이 식을 가지고. 자, 기색관 했고 광전기색계라고 하는 것은 단어만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광전기색계는 색거르기라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광학 필터라고 합니다. 광학 필터. 기기 분석에서는 단색화 장치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광학 필터, 하나는 단색화 장치에서 반사 회색반 프리즘 기억납니까? 네. 광학 필터. 여기서 칼라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광학 필터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앞에다가 이런 것만 딱 붙이면은 빛이 나와도 빨간색만, 노란색만, 녹색만 나오게 됩니다. 칼라 필터. 필터를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이게 광전 비색계. 그런데 우리가 기기 분석 시간에는 이걸 갖다 광전 비색계라지